애플이 한국만 손가락을 지운 이유. 애플이 역대 가장 얇은 아이폰인 아이폰 17 에어를 발표하면서 얇은 두께를 강조하기 위해 제품을 엄지와 검지로 잡고 있는 광고 이미지를 공개했음. 광고 이미지는 미국, 중국, 일본, 프랑스 등 전 세계 애플 홈페이지에 동일하게 게시했는데 한국 애플 홈페이지에서는 손가락 없이 아이폰 17 에어만 있는 광고만 사용됨. 이는 남성 혐오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일부 여성 커뮤니티에서 남성의 극옷 크기를 집게 손가락으로 비하하고 조롱하기 위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함. 일례로 지난 2023년 넥슨 메이플 스토리도 엔젤릭 버스터 리마스터 홍보용 애니메이션에 해당 모양이 나와서 논란 끝에 사과문을 발표했었음. 한 업계 관계자는 IT 기기나 게임 등은 주요 소비층이 남성이다 보니 애플 역시 국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였을 것이라고 해석함. 이래서 1위인가? 타임 만점 통장도 탈락하는 10억 로또 잠실레일. 청약 당첨만 되면 10억 넘게 시세 차익 가능해서 로또라고 불렸던 잠실레일. 대출 규제 때문에 청약하려면 현금 12억 이상 있어야 가능한데 10만 명 넘는 현금 부자들이 대거 몰려서 충격. 경쟁률은 무려 632대 1. 이번에 발표된 결과를 보니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 청약 통장 15년 이상, 부양가족 6명 이상인 청약 만점 통장까지 등장했고 부양가족 3명 이상인 4인 가구 만점 통장도 탈락했다고 함. 청약 통장 무용론에 그들만의 청약 제도 문제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 나오는 중. 괜히 돈 몇백 묶여있는 청약 통장 짜증만 나네. 요즘 공감한다는 현실적인 서민의 삶. 중소기업 재직 남자 34세, 여자 31세 결혼. 남자는 세후 280만원, 여자는 세후 230만원. 부부 자산 5천만원, 평균 결혼비용 1천만원. 부모님 지원 없음. 전세자금 대출 3천만원. 10평대 아파트 전세로 시작. 아이가 생기고 분양이나 주담대 받아 내 집 매수. 주담대 월 100만원씩 상환. 월 100만원 이상 교육비 지출. 노후자금 준비할 여력이 없음. 50세 퇴사. 경제적 자유 없는 두 번째 근로의 시작. 한국과 일본의 시간이 같은 이유. 원래 한국 시간은 일본이랑 달랐는데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 병합하면서 일본 시간대에 맞춰지게 됨. 광복 이후 일제잔재를 청산하려고 다시 원래 시간으로 돌리려고 했는데 경제와 무역 새로운 기준에 대한 불편함 등의 이유로 다시 일본 시간대와 같게 조정됨. 근데 일본 시간대에 맞추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아침에 빨리 일어나는 셈이라고 함. 한국에서는 여름에도 5시 40분에서 50분 돼야 해가 뜨는데 나고야에 가면 여름에 아침 4시에 해가 뜨고 있어서 완전 밝다고 함. 도쿄도 아침에 일어나면 환한데 서울 같은 경우 어두컴컴한 데에 일어나서 출근해야 함.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하절기의 표준시를 원래 시간보다 1시간 앞당긴 시간을 쓰는 서머타임제를 하려고 했었음. 서머타임 제도는 낮이 길어지는 여름철을 앞두고 에너지 절약을 위해 시간을 1시간 앞당기는 제도인데 이게 실시되면 8시를 9시로 2시를 3시로 바꿔서 표기하게 됨. 하지만 빨리빨리의 민족인 한국인에겐 무용지물인 제도가 돼버림. 그동안 일본 놈들 때문에 미라클 모닝하고 있었던 거냐? 바가지 논란에 관광객 실종된 울릉도 근황. 최근 울릉도가 진짜 심각한 상황을 맞이함. 비계 삼겹살과 끊임없는 바가지 논란에 결국 관광객 외면으로 크루즈 운항이 줄줄이 중단되고 고립 위기에 놓였음. 또한 최근 경북 울진 후포에서 울릉을 잇는 여객선 운항이 선박 고장과 여객선사의 경영난 등으로 이달부터 운항을 중단했고 970명을 태울 수 있는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는 올 4월부터 기관 고장으로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임. 울릉군의회는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갖고 있지만 뾰족한 수가 없는 실정. 관광객 수도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데 2022년 46만 명에서 2023년 40만 명, 작년엔 38만 명으로 줄었고 올해도 바가지 논란으로 1월에서 7월 기준 21만 명으로 작년보다 무려 10% 가까이 감소함. 이렇게 관광객이 줄어든 큰 원인은 바가지로 인한 비싼 물가인데 울릉도에서는 육지보다 리터당 무려 300원 이상 비싼 기름값과 2배 이상에 이르는 렌터카 사용료 등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었음. 이런 상황에 울릉군수가 공식 사과문까지 발표했지만 시민 관광객들의 불만은 여전하고 신뢰도는 이미 바닥나버림. 관광객 없어서 살기 힘드니 가격 30% 인상하면 되지. 대기번호 100만 번 넘어간 추석 코레일 예매. 9월 17일 오전 7시부터 코레일에서 추석 연휴 열차표 예매가 예정돼 있었는데 예매 시작 동시에 코레일 앱과 웹사이트가 먹통이 돼버림. 오전 7시부터 접속 지연, 메시지가 뜨거나 화면이 멈추거나 열리지도 않음. 8시에 시도한 사람은 대기번호 100만 번 넘게 배정되었음. 이날 추석 기차표 예매를 시도한 김아무개 씨는 10년 이상 명절 기차표를 예매해왔지만 오늘처럼 접속 자체가 되지 않은 적은 처음이라고 함. 코레일에서 입장문을 냈는데 평소 명절보다 2배가량 늘어난 긴 연휴로 많은 예매객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사과문이 올라왔음. 엄마 이번 추석에는 못 갈 것 같아.
한국인이 선호하는 반려견 순위 탑10. 10위 웰시코기. 짧은 다리에 엉덩이가 킬링 포인트. 똑똑하고 사람 잘 따르지만 에너지 넘쳐서 산책 필수고 짖음도 있음. 9위 시베리안 허스키. 늑대상의 파란 눈으로 존재감 미침. 더위에 약해서 에어컨 필수임. 8위 리트리버. 덩치 크고 성격이 순둥함. 훈련 잘 되고 사회성도 최고. 근데 털 많이 빠지고 활동량 많아서 넓은 공간 필수임. 7위 비숑 프리제. 하얗고 뽀글한 털에 인형 비주얼. 털 빠짐 적응. 근데 관리 빡세고 외로움 잘탐. 6위 치와와. 세상에서 제일 작은 강아지. 눈은 얼굴만함. 주인한텐 애정 폭발인데 겁 많고 예민함. 짖음이 많음. 5위 포메라니안. 복슬복슬 인형상에 호기심 많고 활발함. 짖음 많고 예민한데 털도 많이 빠짐. 4위 시츄. 둥글한 얼굴의 성격은 순둥이. 짖음 적고 털 빠짐 적음. 눈물 관리하고 미용 자주 해야 함. 3위 진돗개. 한번 주인 정하면 끝까지 감. 낯가리고 고집 세서 훈련 빡셈. 2위 몰티즈. 작고 하에서 실내용 반려견으로 딱임. 애교도 많고 사람 잘 따름. 눈물 자국과 외로움 관리 필요함. 1위 푸들. 똑똑하고 털 빠짐 적은데다 훈련 잘됨. 크기 다양해서 선택폭 넓음. 단점은 털 잘 엉켜서 미용 필수임. 한 달 식비 10에서 15만원으로 밥 해먹는 어느 디시인. 수입 목전지 100g당 약 700원. 이걸로 수육 야미야미. 인터넷 최저가로 산 부대찌개용 소세지, 스팸, 촉트햄 다 썰어서 1인분씩 소분 포장. 부대찌개 야미야미. 뒷다리 얇게 썬 거 사다가 제육볶음 양념장 넣고 주물주물. 제육볶음 야미야미. 족발 먹고 싶어서 사태 사다가 간장 양념물로 고고. 족발 야미야미. 브라질 닭다리살 특 같은 거 바로 지름. 닭갈비 야미야미. 찜닭 야미야미. 월동무 싸게 나오면 바로 깍두기 야미야미. 알배기 배추 싸게 나오면 바로 겉절이 야미야미. 참피디 특가로 산 갈매기살 야미야미. 가시제로 연구소에서 산 고등어 야미야미. 감자탕이 먹고 싶었는데 등뼈 사려고 하니 뼈처리 귀찮아서 앞다리살로 변경하고 감자 넣으려고 하니까 싹나서 새송이로 변경. 아무튼 감자탕 야미야미. 물가가 올랐네. 국내산이 아니네. 다 필요 없음. 캐나다산, 칠레산, 미국산, 호주산, 노르웨이산, 브라질산 특 같은 거 저렴하게 잘 사서 맛있게 잘 먹고 잘 사는 중. 세계에서 최악으로 평가받는 건물. 김정일이 63빌딩을 보고 빡쳐서 지은 건물이 있음. 그것은 바로 류경호텔. 1987년부터 짓기 시작한 북한 최고층 건물임. 90년대 2007년을 지나 2012년 외장 유리 시공을 완성. 높이는 249m. 2017년 호텔도 아니고 내부는 아직도 이렇게 텅텅 비어 있었음. 지금은 호텔 지을 돈도 없고 기술도 없어서 LED판을 달아서 초대형 전광판으로 사용 중임. 기네스북에도 가장 높은 빈 건물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었음.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전광판 탄생이구나. 같은 나라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통일된 국가. 그것은 바로 인도. 위에 노란 지역이 북인도고 빨간 지역이 남인도인데 이 두 지역은 민족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단 한 번도 엮인 적이 없음. 일단 인종부터 다름. 북인도는 백인 게 아리아인이고 남인도는 까무잡잡한 드리비다이님. 인도 특유의 출산율과 인구가 밀도는 북인도가 높은 편이고 남인도는 반대로 출산율과 인구가 밀도가 낮은 편임. 아이러니한 건 인도 정치계 카스트 상위 계급은 북인도가 꽉 잡고 있는데 정작 경제활동은 압도적으로 남인도가 다 잡고 있음. 이래서 남인도는 돈도 없는 북인도가 백인빨로 나라 이끌어간다고 불만 가득하다고 함. 둘 다 사이도 안 좋아서 북인도는 미국, 남인도는 캐나다로 이민 가는데 가끔 서로 마주치면 껄끄러워한다고 함. 특히 인도 최남단에 있는 타밀나두 지역은 타밀족이 있는 지역인데 무굴 제국 시절에도 점령 안 되었고 인종도 역사도 문화도 다른데 강제로 통일당함. 인구가 8천만인데 본인들을 인도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힌디어나 영어도 안 통하고 오로지 타밀어만 쓰는 중. 지금도 툭하면 분리운동을 주장한다고 함. 아니 다 다른데 왜 인도 하나로 통일이 된 거임? 아 대영 제국도